자, 이번엔 잘 이동해서 정치 기사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향신문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당 얘기가 있네요. 전원책 특위위원인지 평론가인지 몰라.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준 전원책 작심 비판. 이런 비판을 또 일각에서는 권력투쟁 성격이 아니냐. 이런 와중에 김성태 원내대표 태극기 유튜버와 방송, 그래서 또 자기 정치 몰두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서 도대체 한국당의 이 보수통합 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경향신문이 이렇게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광경 보수파 아스팔트 우파로 통하는 태극기 부대를 보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안아야 한다는 전 변호사의 주장을 공개 반박한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을 했군요. 자, 그럼 어제 발언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이분도 들어와라. 저분도 들어와라. 이 세력도 들어와라. 저 세력도 들어와라. 이런 유의 통합이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아마 한 10번 이상 아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께서 아직도 이제 그 말하자면 개인적인 그런 평론가 내지는 공부하는 학자 내지는 변호사로서의 그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강특위위원으로서 그 입장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구분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혼란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기사를 다루면서 이 패널 분들 한 분이 망난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좀 들었는데 이거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취소하겠습니다. 그 표현은. 그런 과격한 표현은 저희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한국당 얘기를 좀 봤는데요. 윤경호 논설위원께 보시기에는 이른바 이제 태극기 부대, 뭐 어떤 분은 왜 부대라는 표현을 쓰냐 이런 데한 지적도 하시지만 일단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보수 대통합의 대상으로 삼아서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지금 한국당 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의 비대위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세력을 불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흔히 말하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 와라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제가 보기엔 후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리를 두겠다고 했던 무슨 부대 또 어떤 세력조차도 껴안겠다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같은 비대위원인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 간에도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한국당이 정말 보수의 재건을 지향한다면 당을 해체하는 정도의 자세로 접근을 해야 모두를 다 끌어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다 와라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김병준 위원장이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 세력 저 세력 다 끌어모으는 이렇게 가는 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고개가 갸우뚱거리죠.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이 한국당 내 논의, 여러 가지 주장들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이지만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명령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이 지금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옛날 기존의 인물들을 다 걷어내고 여기 계시는 변환봉 변호사님처럼 젊은 보수를 통해서 혁신을 좀 하라는 그런 취지.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변환봉 변호사를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새로운 인물이다. 어쨌든 그 새로운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 보수를 혁신하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인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보수가 덩어리를 합쳐가지고 그 덩어리로서 지금 현 정부를 대항하라는 취지의 그 모습을 국민의 명령인 걸로 착각을 한다면 또 다른 기회를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국민이 꼭 보수당이 한 당으로 다 뭉치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책 위원이 내는 그런 목소리 자체가 국민이 되게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로 보수를 쇄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룡 교수께서는 한국당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사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럴 때 쇄신으로 가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대위를 만들더니 특별한 행동이 없던 어느 날 또 조강특위라는 것을 만들더니 조직만 만들어지고 실제 내용도 없고 정치는 명분이라고 했는데 이 통합하는 명분도 제대로 안 쓰고 지금 얘기 들리는 것은
태극기 부대도 예. 뭐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예, 예. 하는데 저는 뭐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는 예. 문제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탄핵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명백한 범죄 행위 이런 예. 것을 부정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국민 여론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어떤 명분을 줘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변환봉 변호사께서는 한국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먼저 이제 조재님 변호사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예. 아, 그리고 감사 일단 말씀부터. 정당이라는 예. 것은 기본적으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 이념적인 결사체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색들은 모두 모으겠다라는 것은 예. 좋게 표현하면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구성하겠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기존의 정통적인 그 정당의 가치와는 좀 반하거든요. 하나의 정치 실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정책 네트워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끌어들이는 부대 그 세력 자체가 약간 이제 좀 강한 성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정치 실험이 상당히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앞서 패널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쇄신과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내부 노선 투쟁, 이념 투쟁, 권력 투쟁을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건전한 정치 실험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다른 또 모종의 뭐 다른 목적을 가진 정치 실험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남용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입니다. 우선 기사부터 좀 보시죠. 여야 4당은요, 이 사법남용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면서 법원 공정재판 못하니까 그러는 거다. 그러자 한국당은요,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사와 관련해 두 개의 사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네, 신문 대 신문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사설 특별재판부 설치 한국당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선일보 특별재판부라니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나. 이렇게 하면서 반대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죠. 사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제목은 방금 보신 대로 한국일보입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한국당도 동참해야 여기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초유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요. 그동안 뭐 압수수색 영장 기각돼서 일반 사건 기각률보다 훨씬 높다.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는 내용 싣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요. 각 당 입장을 조율해 조속히 국회가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요.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나.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재판장 다수가 의혹 당사자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주장 자체가 과장이다. 이렇게 또 하고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행 헌법은 군사재판 1, 2심에 대해서만 일반 법원이 아닌 특별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나라에 무슨 혁명을 난 것이냐, 무슨 특별재판부냐.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한 3, 40초씩 네 분의 의견. 먼저 어떤 사설에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먼저 윤경호 의원님. 예, 저는 특별재판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자초를 했다고 봅니다. 예. 당장의 숫자로 나타나죠. 예. 그동안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신청된 구속영장 20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90%가 기각이 됐어요. 예. 제 법조계에는 전관예우라는 얘기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들끼리 통하는 전관예우는 더 진합니다.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보다도 재판에서는 오히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훨씬 잘 먹힙니다. 인지상정일 수도 있지만 사법부 그들만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들이 동료를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재판 거래 여러 가지 의혹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검찰의 수사 결과 또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정말 국민의 공분을 산 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은 예.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변환봉 변호사께서는 어떤 사설에 공감하시고 이유는 저는 뭔가요? 조선일보의 사실 좀 공감을 하는데 이제 예. 독일의 헌법이라고 쓰는 독일 기본법에도 예. 누구든 법률에 의한 법관을 박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그 판결에 대해서 예. 개별 사건에 관해서 재판을 할 법관을 선임한다면 그 어느 방향으로 행해되든지 간에 그건 회피돼야 된다. 그럼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고 법원의 객관성과 공공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예. 법원에도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통해 가지고 관련이 없는 법관을 통해서 재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사건을 해서 법관을 둔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에 관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아예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정부에 있어서 사법농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보성의 법관들만 재판부를 구성하고 보성의 인사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는 또 박수를 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원 내에서 제척기피 회피 제도를 통해서 현 제도를 통해서 한번 한 것이 낫지 개별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줄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주대진 변호사께서. 예, 삼권 분립 중요하죠. 근데 지금까지 잘했으면 굳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특별재판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판사들이 지금 관련된 그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관련된 사건의 영장 기각률이 또 90%나 될 정도로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조선일보에서 거기서 나왔듯이 뭐 혁명 때는 뭐 마치 이런 그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 필요에 의한 혁명의 때 그 특별재판부보다 지금 정상적인 시기에 국민의 필요에 의한 특별재판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창현 교수님. 일단 재판 대상이 재판 주체가 된다는 점은 앞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일보가 주장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국제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폭탄이 진짜 폭탄으로 분열과 증오 격렬해지는 미국. 지금 폭발물 소포가 배달되는데 오바마, 힐러리, 바이든 등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과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분들한테 가서 이게 논란이 미국에서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이후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가 낮아지겠습니다.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에 매일 연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